이번 회차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성희의 눈물 연기였습니다. 성희는 만취한 척 은호를 불러내 오늘이 딸을 잃은 날이다. 딸은 잃어서 아들은 아파서 이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쏟아내며 은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감정의 조작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기보다 상대를 통제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거죠. 다시 말해 타인을 심리적 도구로 활용하는 반사회적 성격을 지닌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눈물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감정적 무기로 바꿔 은호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결국 그녀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속셈인 거죠. 이번 22회에서는 성희가 은호를 연민에 빠뜨리기 위해 기막힌 감정 조작 연기를 펼쳤습니다. 술에 취한 척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결국 은호가 취한 자신을 부축해 집 앞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은호가 간 후 대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좀 전까지 술에 취한 척하며 울던 성희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싹 바뀝니다.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미세한 표정 변화는 정서적 이중성, 즉 두 개의 자아가 번갈아 드러나는 전형적인 심리 기제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연민과 슬픔을 가장하지만 내면에는 냉철한 계산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은 그녀의 슬픔이 아니라 작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희의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점이죠.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무기로 삼아 은호의 동정심을 자극하려 한 겁니다. 괜히 여기까지 오게 했나? 그래도 일단 여기까진 성공이야. 대문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스스로의 연기를 점검하며 다음 수를 계산합니다. 일단 이 연기로 은호의 연민을 얻는 데는 성공한 듯 보이는데요. 2달 내에 어떻게 해서 은호의 간을 이식하도록 할지 그녀의 다음 작전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번 22회에서 또 하나의 명장면은 영라가 칼을 든 스토커에게 납치되는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리얼 스릴러 전개. 지난 21회 전시회장에 나타난 스토커가 영라를 납치하며 모두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어진 22회 차 안에 갇힌 영라가 끌려가기 직전 지환이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순간 숨막히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터져버리죠. 지환이 영라를 구출하는 장면 정말 속이 뻥 뚫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환은 단순히 구해낸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죠. 범인을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촬영까지 하며 영라가 위험에 처한 순간조차 참고 버틴 겁니다. 치밀하고 대담한 행동력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그놈은 유명인의 호녀자라는 이유로 금방 풀려납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지환에게 월급을 올려주고 심지어 그가 그만둬도 자리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하죠. 영라의 전담 보디가드로 일해달라. 결국 지환은 영라 곁에 남게 됩니다. 그 순간 지환의 마음 느껴지셨죠? 무엇보다 영라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게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닙니다. 영라를 지켜주는 믿음직한 남자, 그 존재감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22회에서 지환은 영라의 그림을 보고 예리하게 의문을 가지는데요. 뭔가 이상한데 영라는 재치있게 상황을 넘기지만 이 장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이 장면은 어쩌면 지환이 진실을 밝혀낼 인물임을 암시하는 복선 같기도 합니다. 지환은 현재 성희의 거짓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앞으로 성희의 본성과 거짓을 가장 먼저 밝혀낼 사람 바로 지환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바로 상철과 지역 부자의 술자리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잘리고 허탈하게 공원에 앉아있던 상철, 우연히 마주친 아들 지역과 포장마차에서 술 한 잔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술이 문제였습니다.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결국 터져버립니다. 상철이 먼저 말합니다.
돈 보고 결혼하더니 파혼 후 집을 나가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그 말에 지옥도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제가 고3 때 유학 보내준다고 해놓고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약속을 깨버린 후 사과하신 적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만 던질 뿐 정작 상대 입장은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두고 시청자들도 갈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사과해야지. 아니, 아들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 이해해야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장면이 싸움의 끝이 아니라 화해의 시작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뒀던 말들이 이제야 밖으로 나온 거니까요. 상처는 드러나야 아물고 감정은 터져야 화해가 시작됩니다. 이 부자 간의 싸움, 어쩌면 진짜 대화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2회에선 은호와 지혁 두 사람의 감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지혁에게 밥을 먹자며 은근슬쩍 다가오지만 지혁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이미 지혁의 마음속에 은호가 있었으니까요. 은호는 지혁이 지나가다 손등이 스치자 숨이 멎을 듯 전율을 느끼며 설렙니다. 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냥 잠든 건데 심장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뛰는 걸까요? 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두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그냥 그대로 서로에게 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이려는 지혁은 자기도 모르게 은호에게 실수라도 할까봐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장면 하나. 지혁이 떠나며 성재에게 문자를 남깁니다. 은호 지금 카페에 혼자 있으니까 가봐.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지혁은 정말 성재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은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속마음이었을까요? 결국 성재는 카페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은호가 지혁을 그렸던 그림을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순간 깨닫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지혁에게 가 있구나. 이렇게 삼각관계의 불씨는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차 사랑은 더 가까워졌고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누가 먼저 이 마음을 숨기지 못할까. 한편 수빈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중고 옷을 가져와 직접 코디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며 대박을 냅니다. 패션의 힘으로 인생을 바꾸는 여자. 수빈의 성장은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다음 회 상철과 지혁은 화해를 할까요? 은호와 지혁의 로맨스는 진도를 나갈까요? 그래서 성재는 어떻게 포기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성재와 지혁의 관계는 계속 우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희는 은호를 어떤 방법으로 수술대에 눕히게 될까요? 누구의 간을 노리고 있는 작업을 하니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